원래 오프닝은 셔츠 입고 인천공항에서 찍었는데 편집할 때 보니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멘트는 다시 녹음했습니다. 그래도 찍은 것이 있으니 잠깐 들어볼까요? 앞으로 2주 동안 15개 스카이팀 항공사의 비행기를 총 20번 탈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대놓고 100만 마일 하는 중이라고 티내고 다닐 예정입니다. 사스 유럽 보너스 밀리어너가 뭐니? 그래서 너는 어떤 루트로 진행하는 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오늘 일정을 브리핑하면 사스 유럽 보너스 밀리어너의 첫 번째 탑승일로 대만 차이나 에어라인 중화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대만 타이베이를 거쳐서 태국의 방콕으로 날아갑니다. 앞으로 사스 유럽 보너스 마일러를 하는 2주 동안 스카이팀 거의 모든 항공사의 이코노미 좌석을 매일매일 타게 될 텐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짧은 기간이라서 숫자나 스펙이 아닌 느낌으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경유하는데 8시간 걸리는데 레이오버 8시간 동안 타이베이 시내로 나가서 국립 타이완대학교를 갔다 오겠습니다. 지난번 대한항공 787-10 프레스티 스위트 2.0 허니문시트 촬영으로 홍콩 갔을 때도 바쁜 와중에 홍콩대학교 티셔츠 산다고 홍콩대를 2번이나 갔었는데 이번에 미리미리 땡겨서 대학티를 모두 사올 생각입니다. 과연 얼마나 사올 수 있을까요? 오늘 탑승할 차이나 에어라인은 대만의 플래그 캐리어로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인 대만 에바항공과 비교될 수밖에 없지만 에바항공에 비해서 훨씬 오래된 항공사입니다. 오래된 항공사라서 그런지 오늘 탑승하는 인천 타이베이를 운항하는 기종은 에어버스 A330-300입니다. 이제 A330은 보잉 787이나 에어버스 네오 시리즈로 상당 부분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중화항공의 A330도 조만간 전량 퇴역할 예정이고 타보면 오래된 녀석이구나 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스 유럽 보너스 관련 사항으로 중화항공은 홈페이지에서 프리퀀트 마일러 항목에 사스 유럽 보너스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 저는 H클래스로 34만원대로 예약했습니다. 클린샷을 찍고 싶지만 이코노미 보딩이라서 앞으로 아마도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탑승해 보겠습니다. 중화항공은 두 가지 버전의 A330-300 좌석 배열이 있지만 비즈니스만 간격이 살짝 다르고 이코노미의 경우 A330의 표준 좌석 배열인 242 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화항공 A330 이코노미 좌석의 간격은 갤럭시 휴대폰을 기준으로 가로로는 공간이 남고 세로로는 불가능한 간격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AVOD 기내 엔터테인먼트가 아예 없는 곳보다는 좋지만 딱 보면 세월이 몸으로 체감이 되는 화면이네요. 그리고 또 날이 날이라고 제가 찍으려고 하니 오늘은 플라이트 맵도 중간에 동작을 안 했습니다. 했는데 안 했네요. 노트북을 충전하는 전원 콘센트는 고사하고 USB-A 충전 단자도 없으니 참고하세요. 오래된 비행기라서 이해는 가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화항공의 A330에 살짝 실망했는데 이 실망은 뒤에 탑승할 A321 네오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륙하고 순항고도에 오르자 기내식이 준비되었고 평소에는 피하는 메뉴지만 앞으로 한식을 당분간 못 먹는 생각에 굳이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중화항공 비빔밥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왜 허전한 느낌이 들지?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국적기와 비교해 보니 국이 없네요. 국적기와 같은 케이터링에서 만들어지겠지만 구성품 차이로 느낌이 다릅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고 나니 오늘은 지연이 있어서 타이베이 상공을 배회했지만 어느덧 타이베이에 도착합니다. 통상적인 경유 비행처럼 인천에서 타이베이 경유로 방콕까지 티켓팅을 모두 했고
공항 환승구역에서 8시간 있을 수도 있지만 8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니 레이오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이점은 티켓팅할 때 차이나 에어라인에서는 레이오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후 매일매일 비행이 하나도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어보지도 않지만 굳이 확인을 했는데 스톱오버 불가 항공권이어서 나갔다 오면 안 된다가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답변은 공식 답변이고 이건 상식과 경험에 모두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레이오버를 선택했고 입국 심사관도 레이오버라고 하니 출국 티켓만 확인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타이완 입국 심사는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비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별로 언급할 것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이후의 여행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저는 TPE 타이완 타오유안 국제공항 1터미널에 내렸고 부지런히 국립 타이완대학교에 들러서 대학티를 사오겠습니다. TPE 공항에서 타이베이 시내로 들어가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 시간 그리고 비용을 종합하면 타오유안 공항철도가 합리적입니다. 어라이벌에 도착하면 반대쪽 디파처로 이동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되고 공항철도 입구에서 바우처를 교환하거나 토큰을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공항철도를 타면 다른 선택이 없이 대부분 타이베이역에 내리게 되고 거기서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면 됩니다. 부지런히 공항철도를 타고 타이베이역으로 이동해 봅시다. 국립대만대학교, 이제 줄여서 NTU에 가려면 공항철도 타이베이역에서 송산선 군관역에 내려야 하는데 공항철도에서 숭산 신면선은 지하로 베이먼역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지하로 가면 타이베이 느낌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일단 한 번은 올라가서 베이먼역까지 지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라면 굳이 왜? 싶네요. 사실 이거 하나 담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베이먼역에서 NTU가 있는 군관역까지 이동해 봅니다. 한국 사람이 국립 대만대학교를 접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면서도 대만 영화와 드라마에 클리셰처럼 등장했던 시절이 있는 곳이라서 느낌적으로 그냥 익숙합니다. 오늘의 목적은 NTU 샵에서 티를 구입하는 것이고 대부분 대학의 수브니어 샵은 정규 운영시간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샵까지 빠르게 이동해 봅시다. There? Yeah, here is a. 여기가 NTU 샵이고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여기를 이야기하던데 NTU의 명성과 달리 샵은 매우 소박한데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목적인 대학티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뭘 사야지? 고민이 되네요. 어찌되었건 우여곡절 끝에 사기는 샀는데 샵까지 갔다가 못 사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문 닫기 20분 전이었는데 현금은 없고 아멕스 안 받고 갖고 간 비자카드는 결제가 안 되고 한국은 이미 고객센터 전화 안 받는 시간이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금 없어서 못 사나 싶었는데 혹시 안 쓰던 비자카드에 해외 결제 차단?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든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베이에 NTU T사라 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대학교 가면 학식 먹고 오는데 오늘은 학식까지 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대학 도서관만 찍고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 도서관까지 물어 또 가봅니다. 근데 뭔데요? 이럴 거면 그냥 학식 먹을 걸. 많은 경우 대학 도서관은 중요한 역사가 있거나 새로 지었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 그 학교의 자존심인 곳인데 NTU 도서관은 밤의 느낌도 있지만 낮에 봐야 더 멋있는 곳인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학식은 못 먹었지만 대학 도서관까지 봤으니 이제 부지런히 다시 왔던 것의 역순으로 TP공항 1터미널로 돌아가 봅니다. 타이완은 한국 사람이 입국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큐리티 체크와 출국 심사할 때도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TP 1터미널 일반 구역에서 환전을 못하고 출국 수속하고 면세 구역으로 바로 왔는데 환전하려면 20분 걸리는 2터미널 갔다 오라네요. 1터미널 면세 구역에서는 환전소가 없습니다. TP 공항은 1, 2터미널이 있고 신규 터미널을 준비 중이지만 1터미널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네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오늘의 목적지는 방콕인데요. 타이베이에서 방콕까지 운항하는 중화항공의 항공기는 A321 네오입니다. A321은 기존의 737을 대체하는 앞으로 중화항공의 주력 기종입니다. A321은 유럽에서 또 타게 될 것 같은데요. 유럽 항공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대만 시간으로 9시가 넘었고 한국 시간으로는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오늘 하루가 피곤한지 게이트 찍는 것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항공의 A321은 180석 레이아웃이고 A321 네오의 표준 좌석 배열인 33 배열입니다. 중화항공 321 네오의 이코노미 좌석 간격은 갤럭시 휴대폰을 기준으로 가로로는 물론이고 세로로도 공간이 충분한 간격입니다. 타이베이 올 때 탔던 A330-300보다 넓은 간격이고 딱 봐도 아시겠지만 AVOD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13.3인치로 화면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리고 A330에는 없었던 USB 충전 단자가 있지만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베이 올 때 탔던 A330-300에 살짝 실망했었다면 이제 A321 네오는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차이나 에어라인의 A321 네오는 다음에 다시 이용할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기내식은 시푸드 누드를 선택했는데 한밤중에 이게 들어갈까 싶었는데 막상 먹으니 또 먹게 되네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이코노미에 아이스크림이 서빙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밥과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두 사람을 건너서 화장실을 갈 용기는 없어서 중화항공 A321 네오에 화장실 씬은 없습니다. 밥 먹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방콕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도 필요 없어서 BKK 공항의 입국 심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게이트에서 입국 심사대까지 걸어오는 것이 힘들지 정말 기네요. 막상 입국 심사는 대단히 빨리 끝났습니다. 입국 심사를 끝나고 마주하는 방콕공항. 한밤중에 방콕공항은 정말 한산하네요. 내일은 이렇게 한산했던 공항이 얼마나 북적대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한밤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방콕 시내로 나가려면 택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랩으로 택시를 부르고 숙소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방콕은 그랩 세상이어서 공항에 그랩존이 따로 있네요.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그랩이지만 숙소에 오면서 기사님이 TV를 그렇게 보시네요. 운전에 집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말이 섞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타이베이에서
대만 국립대학교까지 갔다 오고 다시 방콕까지 와서 그래브로 숙소까지 힘겨운 하루네요. 그렇지만 첫 번째 스카이팀 항공사 중화항공 이코노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스카이팀과 새로운 하루가 될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